네, 예, 정신분석 상담은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의식화되어서 표현이 되지만 특히 무의식에 의해서 표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러한 무의식은 엄청난 상당한 작업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담자의 감정이나 사고나 행동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본능과 무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화시키는 작업이 정신분석 상담에서의 목표였는데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들에 대해서 지금 시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기법이고요. 자유연상입니다. 네. 자유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내담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여러 가지 심상들, 다시 말해서 이미지들을, 이 이미지나 감정이나 생각들이 긍정적인 것이건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건 아무런 상관없이 사소한 것이건 중요한 것이건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고 그게 무엇이든 내담자가 떠오르는 대로 말하도록 하는 기법을 자유연상 기법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상담자는 자유연상에서 내담자가 혹여나 부정적인 것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었을 때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행동을 굉장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면 내담자는 자유롭게 자신에게 떠오르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과 심상들을 말할 수 없게 되겠죠. 따라서 비판을 하지 않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연상을 하게 되면 내담자가 예전에 과거에 경험했던 기억들이나 무의식적인 억압되어 있던 무의식적인 부분들이 의식적으로 표면화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유연상은 내담자가 억압한 무의식에 꽁꽁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을 자유연상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꿈의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꿈은 우리가 언제 꿈을 접하게 되나요?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 꿈을 접하게 되는데요. 꿈이라 함은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억압되어 있던 이런 무의식이나 갈등들이 잘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잠을 잘 때는 방어 기제가 약화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화된 방어 기제 때문에 꿈속에서 표현되는 부분들이 무의식의 갈등, 억압되어 있던 무의식 또는 갈등 상황, 이러한 부분들이 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드러난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소망이라든지 갈등을 상담자가 분석해서 정신의 무의식적인 활동을 이해하게 하고 내담자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통찰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을 꿈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꿈의 특징을 상담자가 활용을 해서 내담자에게 사용하는 분석 기법인 거죠. 자, 보시면 꿈의 분석을 통해서 내담자는 무의식 속에 억압된 욕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본능적인 충동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끄집어내서 찾아내서 내담자에게 자신의 호소 문제에 대한 통찰을 획득하도록 도와주는 게 꿈의 분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이의 분석인데요. 우리가 전이에 대해서 앞서 잠깐 살펴봤었죠. 전이는 내담자가 과거의 중요한 인물, 그게 부모가 될 수 있고 양육자가 될 수 있고 중요한 의미 있는 지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인물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을 상담자에게 옮겨서 경험하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상담자에게서 전이되는 감정은 실제와는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착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가 전이를 분석하는 스스로 통찰할 수 있게끔 이뤄주게끔 상담자가 도와줘서 이러한 실제와 왜곡, 착각과 현실 이러한 부분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이의 분석입니다. 예, 전이와 관련되는 사례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그 내담자가 굉장히 제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내담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내담자는 제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 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은 당연히 받을 수가 없었겠죠. 말썽만 피우는 아들이 예쁘게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다가 한번 다치게 돼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냐 하면 어느 날 그 승마 수업을 받는 내담자였는데요. 승마 수업을 어머니가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바닥에 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미끌미끌하니까 오늘은 승마 수업을 가지 마라 라고 내담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내담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멋대로 행동하고 말을 안 듣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자기가 좋아하는 승마를 수업을 들으러 가게 이르르죠. 자, 그런데 마침 어떡하냐요? 어머니께서 가지 말라고 한 승마 수업에 가서 이 내담자는 낙상을 하게 돼요.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겪게 되는데요. 이 사고를 통해서 내담자는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기에 가는데요. 입원까지 가게 이르르는데요. 이 입원 과정 중에서 어머니는 내담자가 가만히